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신영입니다. 이번에는 눈안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에 거쳐서 눈안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고 이번 시간에는 눈안 증후군의 증상과 진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눈안 증후군을 처음 기술한 닥터 제클린 누난의 이름을 따서 눈안 증후군이라고 명명되었습니다. 닥터 제클린 누난은 미국의 아이오와 대학의 소아심장 전문의였습니다. 닥터 누난은 선천성 심장 질환과 함께 특징적인 기형을 갖고 있는 아동을 발표했습니다. 1968년에는 선천성 심장 질환과 함께 특징적인 외모,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양눈이 벌어져 있는, 즉 미간이 벌어져 있는 하이퍼텔로리즘이 있고 키가 작고 목이 짧고 굵은 마치 터너 증후군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 새로운 증후군에 대해서 보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눈아 증후군은 여러 신체적 이상을 보이는 유전 질환입니다. 특히 닥터 누난이 보고한 것처럼 양눈이 벌어져 있는 하이퍼텔로리즘을 포함한 특징적인 얼굴과 외모를 보일 수 있습니다. 선천성 심장 질환, 그리고 키가 작은 단신, 그리고 흉곽의 형태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오목가슴 또는 볼록가슴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측만증 등의 골격 이상을 보입니다. 상염색체 우성 질환으로서 가족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 지적장애, 잠복 고환, 그리고 손, 발, 목 뒤가 붓는 림프계의 이상을 보입니다. 이러한 특징적인 신체적 이상을 보이는 유전 질환입니다. 이것 이외에도 멍이 잘 드는 혈액응고 이상 또는 백혈병 등이 더 많이 생길 수 있고 발달 지연이나 ADHD 등의 행동 문제를 보일 수 있습니다. 눈안 증후군의 특징적인 형태 중에 하나가 어린이가 목이 짧고 굵고 물갈퀴처럼 붙어 있는 것을 보입니다. 이것이 목이 물갈퀴처럼 붙어져 있고 짧고 두꺼운 익상경을 보이고 있습니다. 눈안 증후군의 특징적인 증상은 키가 작고 그리고 목이 짧고 두껍고 물갈퀴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터너 증후군으로 오인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눈안 증후군은 터너 증후군과 비슷한 형태를 보일 수 있지만 터너 증후군과는 전혀 다른 질환입니다. 터너 증후군은 X염색체가 하나인 염색체 이상 질환으로 여성에게만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그러나 눈안 증후군은 단신과 짧은 목 등의 터너 증후군과 비슷한 형태를 보이지만 염색체가 정상이고 남녀 모두에게 나타납니다. 눈안 증후군은 세포의 증식, 생존, 분화와 관련이 깊은 라스 맵카이네이즈 신호 전달 체계를 구성하는 여러 유전자의 돌연 변이로 발생하는 유전 질환입니다. 닥터 누난이 처음 기술한 것처럼 눈안 증후군은 선천성 심장 질환이 흔히 나타납니다. 가장 흔한 선천성 심장 질환은 폐동맥판 협착증, 그리고 심장의 근육이 두꺼워져 있는 비대성 심근병증이 가장 흔한 선천성 심장 질환 중에 하나이고 그거 이외에도 심방결손증, 심실결손증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눈안 증후군은 특징적인 얼굴과 외모를 보이는데 아동이 성장하면서 그 얼굴과 외모가 변한다는 것이고 아주 전형적인 형태를 보이기도 하지만 그 정도가 경미해서 의심을 갖고 보지 않으면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생아기의 눈안 증후군의 특징이 가장 두드러집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이 미간이 넓다는 것이고 두 눈이 아래로 내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중이 깊이 파였다는 것이고 손등이나 발등이 볼록하고 목 뒤가 두꺼운 임프 부종에 의한 임프계 이상의 증상입니다. 임신기에 태아 초음파 검사를 할 때 목살이 두꺼워서 목 투명대가 두꺼워져 있는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귀가 아래에 붙어 있고 귀가 바깥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귀의 3분의 1 정도가 눈과 머리를 연결하는 선 위로 올라가 있는데 귀가 아래에 붙었다고 하는 것은 이 선보다 아래로 내려와 있는 것을 로세니어라 그러고, 귀는 약 20도 정도 뒤로 돌아가 있는데 눈안 증후군이나 다운 증후군, 터너 증후군 등은 귀가 더 바깥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눈안 증후군에서도 신생아기에 특징적으로 관찰될 수 있는 증상입니다. 또한 발목과 손등이 볼록하고 목 뒤가 두꺼운 림프 부종 등의 인프계 이상이 흔히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증상은 림프 부종인데 임파액이 정맥으로 잘 드레인 돼야 되는데 빠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임파 부종입니다. 그다음에 눈에도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미간이 넓은 것뿐만이 아니라 심장 질환을 보이는 눈안 증후군 아동인데 왼쪽 눈에 눈꺼풀이 덮여져 있는 좌측 안검하수를 보입니다. 이거 이외에도 눈에 여러 가지 증상을 보여서 사시나 근시, 원시 등의 굴절 이상이 흔히 나타나고 눈동자가 흔들리는 안구진탕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영아기의 눈안 증후군 아동들은 비슷하게 미간이 넓은 하이퍼텔로리즘을 보일 수 있고 눈이 아래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중이 깊게 파여 있습니다. 아동기의 눈안 증후군은 닥터 누난이 기술한 것처럼 키가 작고 목이 짧고 두껍고 이와 같은 익상경, 물갈퀴 같이 피부가 붙어 있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간이 여전히 넓을 수 있고 얼굴이 역삼각형의 형태를 보입니다. 이때에는 오목가슴이나 볼록가슴 등의 흉곽 이상을 보일 수 있고 척추 측만증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팔꿈치가 이와 같이 꺾여져 있는 골격계 이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오목가슴이나 볼록가슴이 눈안 증후군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인 눈안 증후군의 특징은 역삼각형의 얼굴을 보이고 주름이 조금 많습니다. 단신을 보이고 짧고 두껍고 물갈퀴처럼 붙어져 있는 목을 보입니다. 눈안 증후군 아동에서는 학습 문제가 나타날 수 있지만 지적장애는 약 20% 미만에서만 발견되고 이러한 지적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종종 IQ가 좋아져서 성인이 됐을 때는 정상 범위의 IQ를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눈안 증후군에서 지적장애는 반드시 나타나는 특성이 아닙니다. 눈이 벌어져 있고 목이 짧고 두껍고 물갈퀴를 보이는 이러한 특성을 포함한 특징적인 얼굴 및 외모가 가장 중요한 증상 중의 하나입니다. 선천성 심장질환, 단신, 오목가슴이나 볼록가슴, 이 눈안 증후군은 상염색체 우성 유전하는 질환이 있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을 수 있고 지적장애, 잠복고환, 인프계 이상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징적인 얼굴 및 외모를 포함해서 이와 같은 증상이 하나 이상 동반돼 있을 때 눈안 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눈안 증후군으로 진단했을 때는 라스 메카이네이즈 신호 전달 체계에 관여하는 눈안 증후군의 원인 유전자에 대한 염기 서열 분석을 통해서 분자 생물학적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눈안 증후군은 꽤 흔한 유전체 질환입니다. 다운 증후군이 800명의 신생아 중에 1명이 발생하는데 눈안 증후군은 진단하는 사람이 얼마나 예민하게 진단하느냐에 따라서 신생아 1000명당 1명꼴로 진단이 되기도 하고 신생아 1000명에서 2500명당 1명꼴로 발생하는 흔한 상염색체 우성 질환입니다. 오늘은 눈안 증후군의 증상과 진단 그리고 발생 빈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